2026년 2월 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자주 강조했던 부분이 1월은 1월 효과 반영이 된 증시였다. 물론 뉴욕 증시도 좋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과 재료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상승한 건 맞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했던 힘은 바로 새해 처음에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걸 전문 용어로 1월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1월 달은 그랬으니 2월 달은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 중에 시사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잘못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오히려 더 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투자금과 나는 직접 투자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ETF에 가입하고 그 ETF에 가입한 자금이 기관 투자자 주머니로 넘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풍부해져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자랑질 아닌 자랑질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푸는 이유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이 돈다방 미쓰리 혹은 전문가들이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나? 라는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미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전했던 이야기들을 지금에 와서 많이 이야기를 풀더라고요. 물론 제 에피소드는 청취 수가 적게는 200대 후반, 많게는 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제 방송을 듣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결국 돈다방 미쓰리는 역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다. 물론 단점은 가끔 너무 빠를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저는 주식을 저가에 못 잡습니다. 대신 고가에는 팔죠. 고점에는 파는데 주식을 저점에 잡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시황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뒤통수 치지 않고 미래의 이야기를 단점을 포함해서 조금 빨리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의 진리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밑바닥에서 사주고 그렇게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기관이 사고 그리고 개인이 사고 이런 그 흐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그렇게 주식이 막 올라가는 중에 전문가들은 코스피든 개별 주식이든 종목이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면 변동성에 주식시장이 노출이 되면 처음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변동성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 변동성에 비중 확대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막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변동성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변동성을 막 보이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그 변동성의 피로감에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그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의 말빨이 잘 먹히지 않을 때 좀 애매할 때
그때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현금 비중, 현금 보유하셨어야죠. 지금은 현금 보유할 때예요. 라고 얘기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한 번만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만 그때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미쓰리가 한 얘기가 이거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는 일이 벌어지실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돈다방 미쓰리가 이렇게 허접하지만 11년째 그래도 꾸준히 달려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 해놓은 이 이야기 오늘 처음 해드린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 맞아. 미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라고 인지가 되신다면 그 인지한 다음에 오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이 체크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74포인트 하락해서 5,0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4,950에서 5,370포인트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분 변동성은 지난주에 보였어요. 저는 1월 말에 2월 달에 변동성이 보일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급등락 장세였다. 변동성 장세다. 지난 한 주 동안 3번의 사이드가가 발동됐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1조 이상 순매도 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4,900에서 5,400포인트까지 여전히 위아래 거의 500포인트 밴드를 열어놓고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실적 모멘텀 정책이 기대된다라는 점과 하락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하락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증시가 막 올라갔다가 막 올라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혹은 코스피 밴드를 코스피 예상을 상향 조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한다? 변동성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조정 시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랠리는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때는 달라? 아니라니까요. 자, 증권사 공통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그랬죠. 지수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했는데 변동성을 보이면 변동성 시, 조정 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는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상승 국면 내 일시적 조정이다. 증권가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하고요. NH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대신증권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300에서 5,8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은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잡고 강세장이 지속되면 7,500까지 갈 수 있다고 상향 조정합니다. 제가 솔직히 제일 안 믿고 온 게 뭐냐면 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올라오면 외국계 증권사가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코스피 상향 조정했다고 마치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이든 시티그룹이든 모건스탠이든 이런 애들이 무슨 백발백중 예측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처럼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거의 모든 증권사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외국계 증권사라고 맞추는 거 아니다. 오히려 걔네들이 틀린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계나 한국계 증권사나 똑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가 한 주에 모두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하죠. 경제지표나 아니면 실적에 대해 있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를 원치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예상치를 땅바닥까지 졸라 낮게 본다. 그리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죠. 예상치를 낮게 잡거나 혹은 높게 잡아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살짝 높게 예상치를 잡은 다음에 예상치에 좀 미달만 돼도 예상보다는 덜 올랐네.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자,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가 한 주에 모두 발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9일은 1월달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월 10일 화요일은 12월 소매 판매, 12월 미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4분기 고용 지수,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되고 2월 11일 수요일 날은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6일 날 발표됐었어야 될 고용 지표가 미국의 부분 셧다운으로 지연되면서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7만 명 증가 예상, 실업률은 4.4% 예상하고 있고요. 자, 제가 또 이 고용 얘기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 모는 종이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점으로 찍혀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20개월 아니면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미국은 미쓰리 웃기지 마. 미국 고용 좋거든 하면서 내세웠던 고용 지표가 2024년만 해도 월 평균 신규 고용이 1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30만 명도 넘는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국 고용이 좋을 때는 한 24만 명 하다가 안 좋아도 즉 2024년 8월 달에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제목으로 크게 하락했던 8월 4일 주식시장에 반영됐던 경제지표가 고용지표인데 그 부진한 고용지표,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의 그 부진한 고용지표도 최근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떤 분위기입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때로는 마이너스 고작 1만, 2만, 5만 이렇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아예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막 오늘 다 쏟아내고 있어요. 아까 봤죠? 외국인들이 팔았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변동성 장세를 예측하더니 변동성 장세의 비중 확대하라고 목표가를 높여놓은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거기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 7만 명 증가 예상되는데 2023년만 해도 월 평균 17만 명 정도의 고용 지표가 지금 이렇게까지 부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어머나 가만 있어봐 17만 명 정도가 평균치였는데 지금 5만 명이고 막 그러면 고용 졸라 안 좋네 라고 놀라실 수 있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거 미쓰리가 얘기했던 건데 저거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은 저거는 알고 있던 얘기인데 저 미쓰리가 얘기해 준 건데 라고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오로지 오르니 내리니 뭐 AI가 어쩌니 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지표 타령했는데 고용지표 충격이 오면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충격이야. 뒤통수 맞은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12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1월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13일 금요일 날은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전월 대비 0.3% 상승 예상,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이 예상되나 연준 목표치 2%에는 한참 부족한, 즉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에 이 기사에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습관처럼 못 본 척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린 얘기죠. 잠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치를 예상치를 낮추거나 높이는 거예요. 특히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상치를 낮춰놨을 때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할까 봐 예상치를 살짝 높여놓고 뭐 예를 들면 뭐 전월 대비 0.3% 증가될 것 같아. 사실 전월 대비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수치가 더 중요하죠. 예상치는 지금 2.5%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2.4가 나오면 어머 예상치보다 덜 올랐네. 인플레이션 우려 안 해도 되겠네. 인플레이션 지표 못 본 척해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못 본 척 하게끔 하는 거지 지표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이어질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미쓰리가 이미 여러분들께 주례장창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했던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미쓰리가 쭉 했던 이야기를 야, 미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거를 오늘 자료로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그 에피소드에 그 애청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최근 시황 방향에 대해 할 말은 많은데 분위기 때문에 주저하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제 생각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미쓰리님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도 확실한 시황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고견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 11년 동안 이렇게 했고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미쓰리가 무엇이 하고 싶은지 소원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초창기는 그랬죠. 뭐 지금이야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뭐 발달되고 더 인기 끌고 더 유행이 됐지만 초창기 돈다방 미쓰리를 만들면서 저의 목표는 뭐 한경와우든 뭐 매일경제든 뭐 이런 경제방송에 돈다방 미쓰리 프로그램을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왜 11년 동안 안 될까요? 냉정하게 답변을 말씀드리면 물론 댓글을 달아주신 분처럼 야 미쓰리 난 너의 신중한 시황 좋아해. 그거 신중한 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올라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변동성에 비중 확대하세요.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변동성의 비중 확대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되면은 확대되다가 이러면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하락한 다음에는 지금 주식시장은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모든 걸 다 걸고 경제방송에 올인했지만 한경화호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방송에 출연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야 미쓰리제 증권사 출신이라며 그냥 우리 방송사랑 계약해서 그냥 종목이나 추천하라 그래. 전문가 활동이나 하라 그래. 결국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그 방송을 때려치게 된 거고 그렇게 제가 돈다방 미스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황 얘기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다방 미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독자도 늘고 뭐 이렇게 뭐 인기가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돈다방 미스리 같은 방송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막 종목도 얘기하고 저는 그걸 자극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자극성 있게 막 개인 투자자들의 궁뎅이가 들썩들썩 마치 내가 저 방송을 보면 내가 당장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걸로 막 해주는 그런 방송들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어떤 랠리의 끝은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이번 랠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모든 랠리의 공통점, 투자자들이 공부하지 않은 상태, 투자자들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모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달라. 뭐 ETF는 뭐 매월 뭐 일정한 돈이 들어가 개소리예요. 적립식 펀드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올해는 조금 뭔가 좀 저도 궁뎅이가 좀 들썩들썩해서 돈다방 미쓰리를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막 라이브도 하고 막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저의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 먹힐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혀를 좀 길게 뽑았습니다. 예, 그래도 전 좋은 게 시장이 좋건 말건 상관없이 이벤트 하시는 분들 꾸준히 올해 끝까지 같이 매매하고 수익 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을 그분들한테 어느 순간 난 당연히 수익 나면은 출금을 해야 되네? 미쓰리가 그렇게 하더니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매도한 다음에 결제한 다음에 나는 수익금을 출금하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물들게 하고 있는 지금 진행형. 그게 저를 굉장히 좀 그나마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 꾸준히 예를 들면 뭐 목포 페달링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그것처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내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좀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훈이 제가 30대 중반 때 증권사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프리랜서 경제방송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알았다면 제가 안 했겠죠. 나는 내 인생 좆되겠구나, 망하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을 텐데 그때 너무 그냥 막 젊었고 막 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뭐 여전사가 될 거야 이런 그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할 텐데 어떤 컨텐츠로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넋두리를 여러분들께 해봤습니다. 뭐 넋두리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저 자랑질 많이 했어요. 그죠? 미쓰리가 틀린 게 없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미쓰리가 2월 달에 변동성 조심하라 그랬어. 미쓰리 그럼 다음은 무슨 버전이야? 궁금해 하시겠죠? 다음 버전이 어떻게 될지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먼저 여러분들께 시황을 진짜 예측해드리고 진짜 전망해드리는 돈다방 미쓰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늘 그랬듯이 11년 동안 한결같이 하듯이 한결같이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으로 좋은 수익으로 꾸준한 수익과
아주 꼼꼼한 수익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화요일 날 월요일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